하고 그다음에 그 다는 확인하기는 좀 힘들고 접선의 방정식 쪽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거 보니까 그 원리도 진짜 잘 확인했어요. 여기 내용을 잘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제가 문자로 안 하고 이번에는 숫자로 하면서 이거를 그냥 볼 거야 상황이. 그러니까 원이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기본형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원 위에 있는 점 예를 들어서 3,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 뭐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공식이 아니라 공식으로 바로 볼 거야. 이거 복습하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3,1이 원 위에 점이니까 한 번은 3 쓰고 한 번은 x 쓰고 한 번은 y 쓰고 y 쓰고 는 10 이렇게 하면 접선의 방정식 끝난다 그랬지. 이렇게 원 위에 있는 형태. 그리고 얘가 일반형이면은 물론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은 외우기가 좀 복잡하면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고쳐버리라 했어. 여기서 표준형이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뭐 10이야. 근데 얘가 지금 원 위에 있는 점이 얘 형태로 맞춰간다고 치면은 4,-1이야. 4,-1 뒤에 얘 성립하잖아. 그럼 4,-1이 얘 원 위에 있는 점이야. 표준형으로 되어 있을 때 원 위에 얘 형태는 지금 접선의 방정식에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야. 그러면 한 번은 x 집어넣고 한 번은 x 집어넣고 그대로 x 쓰고 그 다음 한 번은 또 y 집어넣고 그 다음에 y 그대로 쓰고 는 10 하고 정리만 해주면 접선의 방정식 끝난다 이렇게 말했었어. x 쓰고 x 쓰고 x 대입하고 x 쓰고 y 대입하고 y 쓰고 이렇게 끝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두 번째는 기울기를 주는 거지. 기울기 얼마를 딱 줘놓고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2라고 딱 줘버리는 거지. 기울기를 2라고 줘놓고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원이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은 두 개 나오잖아. 항상 이게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예를 들면은 이것도 기본형 형태에서 일단 본다고 치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0인데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2일 때 얘를 구하라 하면은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지금 루트 10이니까 루트 10 곱하기 그 다음에 m의 제곱 플러스 1 그럼 4 플러스 1이나 이렇게 해서 바로 끝내보다 이렇게 했었어. 근데 만약에 이게 표준형이야. 이게 다시 말하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얘도 4로 되어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평행이동 시켜. 평행이동 시키는 개념으로 가면 돼. 얘가 지금 어떻게 평행이동 된 거냐면 원래 기본형인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라는 식이 있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쓸 때도 원래 형태로 쓴다고 치면 원래 이렇게 가지. y는 mx 근데 m이 얼마나 기울기가 있으니까 mx 이렇게 써야 되잖아. 원래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r 값이 2니까 2의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4 플러스 1 이렇게 써서 끝내는 게 맞는데 얘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값이니까 실제적으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이동은 그냥 그대로 붙여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 이렇게 x 대신에 이렇게 쓰고 y 대신에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마지막은 그 원바크 한 점이잖아. 이제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원바크 한 점의 형태를 이용을 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밖에 없잖아. 기본 형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는데 원바크의 한 점 마이너스 2,1이라는 점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있어. 이거 원바크 한 점 그리면 뭐라 했냐면 기울기를 일단 얼마인지 모르니까 기울기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드시 지나는 그 점의 형태를 이용해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 이용을 해서 쓰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1을 지나려면은 이게 마이너스 2,1을 지난다고 이렇게 식을 써보라고 그랬어. 이게 내가 구해야 될 식이고 그럼 이것이 원바크 한 점에서 얘랑 얘랑 이렇게 되려면
원하고 얘하고 접한다 그러면은 D하고 R하고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됐어. 원래 얘도 원바크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접선이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런데 한 개가 안 나올 때가 있다. 한 개밖에 안 나올 때가 있다 했잖아. 조심하라고. 이게 지금 그런 상황될 가능성이 많아. 얘 지금 이거 전개하면 mx 그 다음에 이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2m 더하기 1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기 위해서 x, y 상수로 놓은 거고 그럼 직선이 이거고 원이 이거니까 원의 중심이 0,1에서 반지름 1인 원이야. 그러면 d를 구하려면은 중심에서 어디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거리가 m의 제곱 플러스 1의 루트 씌운 거 분해 그 다음에 0, 0을 대입하니까 2m 플러스 1이고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그게 반지름하고 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럼 여기 풀어보면은 이것이 4m의 제곱 양변 제곱해야 되잖아. 이거 절대값 있으면 더하기 4m 플러스 1은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여기가 계산해주면은 3m의 제곱 플러스 4 이거 그냥 나오네 이렇게. 여기서 m이 얼마야 이렇게 여기서 m 값이 0이거나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지. m 값이 0이 나오던가 3분의 4 이렇게. m이 0이면 뭐 0 집어넣고 식 하나 쓰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넣고 식을 또 하나 쓰면은 뭐 얼마나 나올 거라고 이 형태. 이게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형태가 이런 것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뭐 또 기억나는 거 있어. 나 이것도 그냥 에어로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바크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가 있는데 이 원이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고 원밖에 한 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3,4야. 이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접점이 두 개 생길 건데 이 접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접점을 지나는 선이 있을 건데 이 현의 길이가 얼마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 복잡해 보거든요 상황이. 그러면 일단 이건 먼저 해야 될 것이 원밖에 한 점을 이용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난 다음에 이 접선의 방정식과 이 원의 그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해야지 이런 그 접점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접점들을 구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그냥 원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이 점이 이게 원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하는 이 식처럼 똑같이 그냥 구해보면은 접선의 방정 아니 이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마이너스 3,4를 한 번은 마이너스 3 집어넣고 x 쓰고 한 번은 4 집어넣고 y 쓰거든. 이게 그냥 빨간색 선이 되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의 현의 길이가 얼마나 물어봤으면 또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이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이 길이가 얼마인지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된다. 이렇게 썼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놓으면 그나마 이렇게 조금 더 얘는 어쨌든 달달달달 막 해나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식에 대해서 이 3번은 어쨌든 복잡하니까 어쩔 수 없고 1번과 2번에 관한 형태는 까먹었으면 3번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것을 그냥 저렇게 해나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꼭 공식을 조금 잘 암기를 해서 얘를 좀 정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했었어요. 이 포스터가 오나? 돌아오겠는데. 돌아오면 레전드를 오래 걸릴 거야. 돌아오면 너 죽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 20분이니까 올 때가 됐는데. 너 죽은 걸 수도 있어. 얘 지금 그 원을 2등분 한다 이건 거 아니야? 원의 중심. 원의 중심. 뭐가? 지나는 거. 원의 중심은 지나는 원을 2등분해요. 잠깐만 넓이를 2등. 여기가 지금 두 가지 생각 잘해야 돼. 원이 원을 2등분할 때 둘레를 2등분할 때가 있고 둘레를 2등분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넓이를 2등분할 때가 있어.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의 둘레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되잖아.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다른 원이 이런 형태로 가야 원의 둘레가 2등분해.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뭔 말이야? 원의 둘레가 2등분 된다.
지금 지난다. 여기 뭐냐 뭐가 공통현이 지름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소리야. 마찬가지로 넓이도 이 원이 지금 그 한 원이 다른 원의 그 뭐냐 그래서 이걸 접하는데 직선을 접하고 원 5가 5 다시의 넓이를 한 원이 다른 원의 넓이를 좀 이등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이 2등분 돼서 그렇고 이렇게 누가 할거 원의 2등분 내가 말하지 않는데 그 넓이를 2등분 어떤 직선이 넓이를 2등분 하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넓이가 이렇게 있는데 원의 넓이가 직선을 2등분 하려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름을 지나야 되지. 얘가 지금 둘레를 원이 뭐 둘레를 2등분하고 있다 또는 뭐 어떤 원이 그 이 원과 원이 있는데 어떤 직선 L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심을 지나야지만 원 두 개가 딱 쪼개지니까 직선이 2등분 하는 거야.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지나는 건데 그 중심을 지나는 원이 결국은 공통현이었다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 둘레를 2등분한다.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한다. 그 직선이 결국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다. 원으로 따지면 원과 원의 현이 될 때가 현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이게 2등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잘 해야 돼요. 이거 이따가 또 다 풀어봤겠지만 좀 더 많이 뭐안 풀어지고 이따가 또 물어볼 거니까 그래도 사실 이해가 이따가 안 되고 여기는 지금 오늘 봐야 될 것이 적응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 보고 내가 그 원의 방정식 끝나고 나면은 처음부터 원의 방정식까지 그 문제 몇 가지 좀 확인을 좀 할 건데 좀 잘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보라 끄고 이게 어쨌든 문제를 다 넣긴 할 건데 이걸 좀 확인 좀 하고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건데 얘는 이제 자치의 방정식 하나 문제인데 여기가 이거는 그냥 일반 자치인 거고 여기 지금 1번에서 나온 것은 그냥 어떤 일반 자치에 관한 형태야. 이거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 똑같은데 얘가 원이 이렇게 있어. 이제 그 형태가 이거는 딱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봐야 돼.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이 1,-2면서 1,-2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루트 5니까 1,2면은 여기 지날 것 같지? 대각선이 루트 5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물론 이거를 원을 뭐 정확하게 그리냐 안 그리냐가 얘 문제를 풀 수 있냐 못 푸냐 이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원의 중심이 이렇게 1,-2라는 점에가 있고 반지름이 루트 5가 있는데 얘가 -1,3이라는 어떤 한 점에서 점을 딱 있는데 요 원 위를 옮기고 있는 어떤 P점이 있어. 그러면은 A하고 P에 중점이 있을 거고 또 P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A하고 P에 중점이 있을 건데 이런 P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결국은 자치를 찾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치를 찾으라고 하면 원래는 이게 자치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말 P점을 찾으라 했으니까 P점은 원래는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자치의 좌표를 x, y라고 넣는 게 맞죠. 근데 헷갈려 볼 수가 있잖아. 여기는 x, y가 있는데 여기도 x, y가 또 있으니까 헷갈려 맞죠? x, y랑 이 x, y가. 근데 만약에 x, y가 전혀 없는 식에서는 x, y를 써놓고 한번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a, b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나는 저 a, b인데 실제로 이 a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면 이 a가 x를 나타내고 있는 값이고 b가 y를 나타내고 있는 값이니까 나중에 a랑 b를 x, y로 바꿔보면 돼. 근데 이제 뭐냐 이 a점은 얘랑의 중점이잖아. 그치? 그럼 나는 다시 말하면 이 p점이라는 것은 원위에 지금 p점이 있는데 원위에 p점이 이건 중점인 거고 여기 중점이 원위에 p점을 잡아야지만 중점이 생기거든. 그잖아. 근데 나는 중점의 자치를 찾는 거니까 중점을 a, b가 낫지만은 p점 a, b가 나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나는 일단 이 점을 찾아야 돼. 이 점을 찾으려면은 얘랑 얘랑의 평균이 얘가 나온 거잖아. 그럼 만약에 x좌표를 구한다고 치면 이것이 이 점의 좌표가 만약에 알파, 베타라 치면은 얘랑 이 x랑의 평균이 a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알파라는 이 값은 2배를 하면 되니까 2a 한 다음에 얘 넘어가면 됩니까? 2a 플러스 1이잖아.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형태 어떻게 되는 거랑 똑같으냐면 이 알파를 구하려면은 이 알파 아니 이 알파 왜 알파인데 또 알파냐? 여기가 a지. 이 알파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여기 2배 한 다음에 얘를 빼면 나온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물론 이렇게 다 구해도 되는데 2배 한 다음에 쟤를 빼고 베타 값 구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평균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좀 빨리 구한다고 치면 쟤 2배 한 다음에 x 값 빼면 돼. 아니면 얘를 또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얘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b가 나올 것이다. 2 곱한 다음에 3 빼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이 점이 원 위를 얘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다 끝난 거야 이제. 이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따지면 별건 없어. 이제 구했는데 이 점이 원 위를 지나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다 끝난 거야. 이걸 대입해보면 x 대신에 x 좌표가 2a 플러스 1이니까 대입해보면 없어지면서 2a의 제곱이니까 4a의 제곱 될 거고 2b 마이너스 3도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2b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얘가 2b 마이너스 1 더하기 2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5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 형태가 지금 원의 방정 형태야? 내가 나중에 이제 어차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 a가 x고 b가 y니까 식은 4x의 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 말한 도형이거든. 근데 2차 나오면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원이 되려면 2차의 개수가 1로 나와야 되잖아. 아니면 똑같던가. 근데 여기로 손 봐야 돼. 얘는 반지름이 루트 오다가 하면 큰일 나고. 왜냐면 2차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여기서 2를 빼내야 돼. 2가 빠져나가면 이거 제곱이니까 4가 빠져나가면 여기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곱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다 이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굳이 이렇게 쓴 것은 이 2차의 개수를 1로 맞춰야 되니까 하는 거야. 이거 양면 제곱하니까 양면 제곱하니까 이 제곱되면 여기가 4 한 다음에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5야. 그럼 4로 다 나눠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4 되어지. 다시 말하면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고. 도형의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2파이 곱하기 r 2분의 루트 5가 해서 계산해서 우리가 루트 5파이가 나와야 된다라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게요. 이 도형 자체가 뭐냐면 원이잖아.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거지. 만약에 이 도형이 3분으로 나오면 어떨 때는 도형이 3분으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 이제 조건을 주거든. 얼마부터 얼마까지 되는지. 그러면 도형이 만약에 3분으로 나오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도형이 이 P점이 나타내는 그 도형이 3분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어. 도형 자체는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도형의 3요소가 정사면이었잖아. 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면일 수도 있고 막 곡선으로 나올 수도 다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도형이 뭔가를 찾아봤던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이것이 원의 형태잖아. 근데 여기서 말한 그 도형은 원이었는데 그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 소리는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거니까 2파이 r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3분이었으면 3분의 길이인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 형태인 거고. 근데 얘는 도형 자체가 원으로 나왔으니까 원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 일단 이 자체 이거 하나를 조금 잘 해나가야 돼. 그 다음에 정리할 것이 몇 개 있다고. 이거 다시 한 번만 해봐봐. 60번 똑같은 건데 이게 같은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이걸 풀어본 거니까. 근데 얘가 지금 그 명칭으로 따지는 이게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어떤 형태야. 기억나? 아폴로니우스 원? 얘가 지금 이 문제를 낼 수 있는 종류가 많으니까 얘는 이거 다 알아야 된다. 꼭 정리 잘 해서. 얘가 지금 뭐냐면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이것이 복잡해. 근데 이 사람이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아는 거야. 이게 딱 나오자마자 이것이 원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이미 이제 알고 들어간 거죠. 마이너스 2,0하고 3,0이라는 점이 있어. 이게 반드시 x축 위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얘가
어떤 또 P점이라는 어떤 하나의 점이 있는데 P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얘가 3대 2가 된대. 만약에 P가 이런 데 있다고 치면은 요 길이가 3이면 여기가 2가 된다는 소리지. 이게 3대 2가 되는 이것도 좌치의 방정식 찾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XY가 없지. 아까는 XY라는 식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A, B로 시작했는데 얘는 이 점을 그냥 바로 X, Y라 놓고 해도 돼. 왜냐면 헷갈릴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얘가? 원래 상태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지.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3대 2가 됐으니까 여기가 지금 A고 B니까 AP의 길이 그러면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게 AP의 길이고 그다음 BP의 길이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게 지금 그건데 그 값이 3대 2다 이렇게 돼. 이제 내항이고 외항 곱해갖고 양변 제곱해서 풀어보면 이게 원 나온다. 하고 이제 이것이 원이 나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 3번 더 생각한다. 그럼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원이 나오면 점이 3개 알아야 되잖아. 근데 2개만 알아도 될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야? 원은 원래 점 3개 있어야 원을 정확하게 구해. 근데 2점만 알아도 원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2점이 뭐가 돼요? 지름의 양끝점이 돼야 돼. 잘 생각. 이렇게 구해볼 수 있어.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구하면 시간 걸린다고. 이렇게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P점이 지름의 양끝점이 되는 A점, P점을 구하면 돼. 다시 말하면은 A 대 B가 3대 2니까 여기서 3대 2가 되게 하는 여기가 P점이 하나 이렇게 있겠지. 이게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면 외부점이 빠졌거든. 근데 이것이 이제 외부점 내가 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잖아. 3대 2로 외분이 되려면은 여기가 P점이 있을 리는 없지. 왜냐면 3대 2가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2가 더 길어 보니까. 3대 2가 되려면 이번에는 3대 2가 되는 P점이 오른쪽에 이것이 이제 외분점인데 3대 2가 되게 하는 3대 2가 되게 하는 P점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고. 근데 이거 찾기가 좀 쉽거든. 물론 이제 외분점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무조건 외분점을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하겠네. 외분점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외분점 구하는 방법을 아니까 이게 지금 A점이 2,0이고 B점이 3,0인데 얘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일단 찾으면 이거 지름의 양 끝점 중에 하나가 나와. 3대 2니까 둘이 더한 다음에 대각선 곱하니까 3, 3은 9에 곱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근데 어차피 얘는 0일 거니까 0. 내분점 하나 구했잖아. 외분점 뺀다 했지. 뺀다. 기억나? 여기서 3 빼기 2 3 빼기 2 분의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는 거 똑같고 얘랑 얘랑 곱하는데 얘는 빼야 돼.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5는 어차피 0이니까 빼면 어차피 분모가 이렇게 곱하는 사 0 나오니까 얘는 깎고 이렇게. 이거는 외분점이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 1,0이고 그 다음에 이 점, 바깥에 있는 이 점은 이게 지금 13,0이잖아.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 1하고 13인지 알아? 이게 중심의 좌표가 평균의 개념이니까 7,0이지. 중심이 7,0이고 그럼 반지름 얼마냐? 1에서 7까지면 거리가 6이니까 반지름 6인 거잖아. 원이 끝난 거지. 그래서 지금 원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x-7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6이야. 원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제일 첫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형태로 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 있는 거고 첫 번째 얘를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지름의 양끝점인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해서 구하면 좀 더 쉽게 나올 거다. 근데 나는 그러기 싫다. 그럼 점과 점 사이에서 그냥 다 풀어 제끼면 돼 이렇게.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물어봐. 이 2번과 3번을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원 구하는 걸 알아야 되고 이 말 자체가 원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얘가 원이라는 걸 알아야 얘를 빨리 풀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이라는 점 A점이 있고 그다음 B점이 얘가 3,0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이걸 그리면 아까 원이 생긴다 했잖아. B점이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이 아까 7,0이었으니까 중심이 뭐 이런데 7,0인가 이렇게 있는 원일까 지금 상황이.
근데 얘가 제일 두 번째 뭐 구하랬냐? APB의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근데 얘가 밑변이 결정났거든. AB의 길이를 결정났어. P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지잖아. 넓이가 P점이 원 위에 있는 거니까 이 P점이라는 것이 원 위에 있는 거니까 P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져. P점이 어디 있어야 돼? P점이 높이를 결정하거든. 그럼 높이가 가장 크려면 얼마일 때 높이가 가는 거야? 지름이면 삼각형이 안 되지. 반지름일 때지. 이게 높이가 P점이 정확하게 지름을 지난 형태인 P점이 여기 있을 때야. 여기 있으면은 삼각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A, P, B 이렇게 되니까 이게 높이에서 제일 큰 높이가 되거든.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게 반지름이 높이일 때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밑변의 길이는 5인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가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36에서 6이잖아. 곱하기 2분의 1하면 넓이의 최대값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걸. 이게 이미 원인지를 알아야 빨리 푼다고.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그 소리는 반지름이 높이일 때가 될 것이다. AB가 밑변의 길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각이야. PAB면 P점이 있을 때 각의 크기가 어쩔 때 얘는 각이 가장 크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있고 3,0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7,0이 아까 원의 중심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 P점이 만약 여기 있다고 치면은 P, A, B 여기가 A점, B점이잖아. 이 각도가 가장 클 때가 얼마인지 구하라 소리야. P점이 여기 있으면 각도가 좀 더 크잖아. 어쩔 때가 최대각이야. 접선일 때라는 거. 이게 각이 최대일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지금 접선이 될 때가 최대각이 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돼. 이 세 가지 원의 이게 지금 자체가 이게 원이 된다라는 것을 좀 잘 알아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 자체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 거고 넓이는 높이가 최대일 때인데 높이가 반지름일 때야 이렇게 높이가 최대일 때인데 그 높이가 언제일 때는 반지름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는 거고 각이 최대일 때는 접선일 때야. 근데 이것이 접할 때니까 이렇게 접할 때 우리가 접선 나오면 두 가지밖에 생각 안 하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접선이 나오면 두 가지가 뭐냐면 접점에서 끊어가지고 길이가 같다 이거 하나 있고 원의 중심에서 수선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어디가 원의 중심이 있을 거다 두 개밖에 없잖아.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AP의 길이를 구하라 했어. 그러면은 접점에서 딱 자른 거니까 A점, P점. 그럼 이 접선의 길이 요 길이가 얼마나 이렇게 물어본 거여서 피타고라스로 하는 거지. 또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수직될 거고.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 거리는 9대고, 그다음에 반지름이니까 6대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접선의 길이가 얼마나 나온다 이 소리야. 이 세 가지 잘 정리 잘 되는데 이게 아폴로니우스 원에 관한 근데 왜냐면 자체 방정식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른 걸 일단 이것이 원이 된다는 걸 모르면 이걸 못 풀거든. 자체 방정식을 일단 풀 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 걔가 조금 자체 방정식 섞어놓은 거라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형태 어떤 두 점이 고정되어 있는데 하나가 몇 대 몇으로 간다. 그럼 무조건 원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하던가 점과 점 사이를 구하던가 아니면 내분점과 내분점으로 지름의 양 끝점의 형태를 이용해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빨리 찾아도 된다. 여기 62번 한번 해봐봐. 이게 딱 나오자마자 이것이 아폴로니우스 원이어서 그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좀 더 빨리 안 되겠지만 원래대로 한다고 치면 P점이 나타내니까 그럼 자체 방정식 찾으라는 거니까 원래는 그 나타내는 점을 A, B로 놓는데 만약에 X, Y가 없으면 어차피 이거를 나중에 이 A를 X로 바꾸고 B를 Y로 바꿔서 자체가 어떻게 됐고 도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문제가 X, Y가 없으면 헷갈릴 것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얘를 X, Y랑 놓고 풀어도 뭐 헷갈릴 거 없으니까 그냥 놓고 푸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 사이 거리 x2 x1의 제곱 더하기 y2 y1의 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x2 x1의 제곱 y2 y1의 제곱이 3대 2다. 양변 제곱하면서 풀어야 돼. 9, 4 이렇게 분배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구하던가 아니면 얘가 지금 이거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는 거지. 양 끝점. 그럼 3대 2로 내분하면 더한 다음에 12에다가 마이너스 2잖아. 요거는 아까 내가 이걸 이렇게 안 그었다고 어차피 여기니까. 그럼 이것이 얼마냐면은 2,0이지 않아가.
내분점이. 외분점은 빼지. 야, 분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무슨 안 나요? 흡사 그만. 빼면은 여기서 여기 빼니까 3-2분의 그럼 1분의 여기는 어차피 또 0이고 분자 0이니까 똑같잖아요. 곱하고 12. 그 다음에 이거는 곱하고 근데 빼니까 2. 그럼 얘는 14,0이잖아. 그러면 이것이 지름의 양 끝점이야. 그러면은 중심은 평균이니까 8,0인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넓이 구하려면 이거 원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형태가 그러면은 반지름만 구하면 되니까 반지름이 지금 2에서 8 사이 6이잖아. 어차피 0,1하니까 그래서 넓이는 36파이 되니까 끝나겠지. 이게 훨씬 더 빠르다 이거지. 이미 원인지 알고 접근해보면은 이런 형태가 좀 뭐 최대각이나 뭐 접선의 길이 뭐 이런 것도 이게 이미 원인지 알고 접근해보면 쉬워. 근데 이제 모르면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외분점 내분점을 모르니까 이걸 다 풀어 제껴갖고 원을 찾아야겠지. 정리하고 뭐하고 표준형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저거는. 근데 이미 원인지 알고 접근하면은 이것을 좀 쉽게 풀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공통선에 관한 어떤 문제인데 이것도 이게 딱 여기 그 문제밖에 없으니까 이제 공통현에 관한 그 문제를 좀 공통현에서 이것도 중학교 때 어떻게 보면 3학년 때랑 이 문제 푸는 걸 이미 풀긴 했어. 중3 때는 이제 피타고라스랑 이용을 해서 얘 식을 이미 다 주고 난 다음에 푸는 형태로 얘를 풀어봤거든. 여기 공통현에서 이 형태가 기억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이거를 딱 그 중3 때 공통 대리가 기억나는 원 두 개가 이렇게 있어. 원 하나 있고 또 다른 원이 또 하나가 있어. 근데 요 길이를 구해야 돼. 아니면은 또 이렇게 있어. 원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이 2면은 이렇게 있잖아. 이거 직각삼각형이야? 그런 것은 아니지. 상황이 이렇게 지금 직각삼각형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길이 구하고 막 얘 넓이 구해라, 뭐 이거 넓이 구하라 했었던 거 중3 때 기억나? 피타고라스랑 막 이용해서 막 이런 거 구했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수직이야? 이거는 공통선과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이면은 얘 무조건 수직이야? 이거 무조건 수직이야. 얘는 이거 합동되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고 얘하고 얘하고 합동이고 합동되니까 여기가 수직이 된다는 것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이 여기가 수직이 될지 안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 근데 공통현과 원의 중심끼리인 것은 수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어. 저건 알아야 이게 단순 그냥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가는 것 뿐이니까. 여기 지금 공통현의 길이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원과 이 원인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최소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저거는 결국 최소인 원이 되려면 어쩔 때 최소가 돼? 어떤 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과 원의 거점을 지나는 것은 최소의 원인인 것은 이 공통현이 지름일 때잖아. 공통현이 지름일 때. 공통현이 지름일 때. 공통현을 구하려면 원에서 원을 빼버리면은 그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그랬어. 이렇게 풀어볼 거니까 그냥. 그럼 직선 나오면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이 거리가 얼마인지 나올 거고, 네, 반지름은 둘 중에서 표준형하기 쉬운 거를 가지고 반지름을 찾는 게 낫겠지. 왜냐면 아무 원 갖고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작은 원으로 하든 큰 원으로 하든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갖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반지름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에서 이 길이가 얼마인지 나오면 2배 하면 공통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최선 원을 구하랬으니까 이게 반지름의 중에서 최소인 반지름이니까 파이 r에 제곱하면 되겠다라고 거고요. 얘에 따라서 복잡한 것은 풀 때 이거랑 수직인지를 알아야 푼다고 이렇게 공통현과 원의 중심을 이으면 수직이라는 걸 알아야 푼다고 이렇게. 거기 63번 한번 하면 안 되면 내가 레전드 너무 귀찮은데 이건. 그렇지. 좀 그러긴 한데 공통현은 복잡한 건 없어. 어쨌든 공통현의 방정식과 중심과 중심을 이은 도형은 무조건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만 좀 잘 기억하는 거예요.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공통인 현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가 원의 중심이 몇 콤마 0,2고 반지름이 2인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정확하게 그려도 되지만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인 원이 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공통현이 있어. 이 공통현이 A, B 있는데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요 원 이게 5-가 지금 요거 있는데 5-의 중심에서 5-가 여기 이렇게 하고 5-AB의 넓이를 한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높이 구하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난다는 소리잖아. 그럼 일단 여기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원에서 원을 빼야지. 요거 제곱을 하고 난 다음에 다 풀어보고 난 다음에 빼면 돼. 빼는 건 뺄 수 있잖아. 빼고 나면은 식이 얘가 x 플러스 2y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빼면이 원에서 원 빼야 현의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이것이 x, y 상수로 나왔으니까 이 뒷값을 구하려면 원의 중심인 1,2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 이 뒷값이 끝난 거잖아. 1,2에서 여기까지 거리.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x 1, y 2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4 이렇게. 루트 5분의 5니까 이 길이가 루트 5보다 이렇게 되겠잖아. 높이는 루트 5.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의 길이잖아. 현의 길이도 결론적으로 얘를 써야 되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5. 그 다음에 이건 큰원 입장에서 봤으니까 큰원의 반지를 봤더니 3.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가 9, 5니까 4니까 여기가 2 돼야 되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러면은 현의 길이가 4 되는 거니까 곱하기 4. 그래서 답은 2루트 5가 돼야 돼. 이것이 되게 넓이 구하는 거지. 이게 막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나 실제로는 그것은 너무 비슷해. 공통 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이거 실수하면 어떻게 구하라고? 이제 끝. 이게 좀 풀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지금 풀고 안 된 거 나 물어보고, 아니면 그 전에 거랑 또 안 된 거 있으면